예, 함수 네 번째 강좌입니다. 함수 네 번째 강좌에서는 리턴 값이에요. 함수의 리턴 값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가 뭔지 요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드는 값이 없는 걸 보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서 쓰는 거를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는 걸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먼저 화이트보드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리턴 값, 자, 보겠습니다. 함수 제가 코드를 미리 좀 써놨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코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랑 비슷해요. 변수 A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서브예요. 서브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20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함수 끝나는 거. 자, 20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자, 20이 아규먼트, x가 파라메타였어요. 자, 리턴 합니다. 리턴 x 플러스 x 두 개 하나 인수 받은 다음에 그걸 더해서 돌려줬네요. 자, 이럴 때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인티저 k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인티저 k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인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 a가 있죠. 이럴 때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a에다가 30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30은 어디에 선언해 놓은 변수냐면 A에 선언해 놓은 메인 함수에 선언해 놓은 변수예요. 여기에 이 동네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이게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서브라고 하는 함수에 선언해 놓은 변수 K가 있죠. 여기에서 K를 모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역 변수. 자, 그 함수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인티저 a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인티저 a 또 하나 선언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인티저 a 이렇게. 그러면 메인에 있는 a와 서브에 있는 a는 서로 다른 a입니다. 아시겠어요? 메모리 공간은 서로 다른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매개 변수도 공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A와 K 같은 거 말고 메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서브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거.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 촬영하면서 화면에 보여주려고 옆으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위에 있겠죠?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프로그램 코드상으로는. 자, 여기다가 제가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g는 500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러면 이 g라고 하는 거는 메인 함수 소속도 아니고 서브 함수 소속도 아니에요. 바깥에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외부에, 함수 바깥에 선언해 놓은 거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 여기에서 자 GG는 3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GG는 80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부로 값을 아무 데서나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할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역 변수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함수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바깥에 있는 걸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하고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리턴 값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봐보세요. 자, 여기서 return x, y 이렇게 썼는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turn x 플러스
x. 요거랑 요거랑 같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k에다가 두 개를 더해요. k에다가 x 플러스 x 이렇게 한 다음에 자, return k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세 문장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리턴 값이 지금 하나 보냈잖아요.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리턴 값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지울게요. 자, 여러 개를 보냈습니다. 리턴을 값을 3개를 합니다. 자, K도 보내고, 일단 K도 보내고, 자, 500도 보내고, 그 다음에 1000도 보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에러일까요? 아닐까요? 네,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턴 해갖고 값을 던지면 여기로 들어와 있겠네요. 여기로 와 있겠죠. 그러면 서브에 얼마가 있을까요? 자, K 20 플러스 20, 40, 500, 1000을 순서대로 절로 던진 거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맨 마지막에 던진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그릇이 하나 있는데 순서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K를 여기 던졌어요. 그 다음에 500을 던졌어요. 그래서 덮어 쓰겠죠. 그 다음에 1000을 여기다 이렇게 던졌어요. 맨 마지막에 뭐 들어있어요? 1000 들어있죠. 그러니까 값을 3개를 리턴을 해도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값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에러는 나지 않으나 리턴 값은 2 이상일 수 없다. 2 이상일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리턴 값은 2 이상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 이상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없거나 한 개거나 해야 돼요. 한 개여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리턴 값은 절대 2 이상일 수가 없어요. 2 이상일 수 없고, 없거나 한 개여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혹시 요즘에 파이썬 많이 하죠.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리턴 값을 2개 할 수 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으나 통용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2개를 저장할 그릇이 없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없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만약에 리턴 값이 없으면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리턴 값이 없으면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리턴 값이 없으면 여기다 보이드라고 적어주는 거고, 여기에 함수를 내가 호출을 할 때 20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아무것도 안 넘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도 뭐라고 적어줘라? 보이드 이렇게 적어줘라. 보이드는 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이드라고 적어주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할 때 아무것도 인수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구나. 이런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인수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리턴도 하지 않고 그냥 뭔 일만 하고 끝나겠죠.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함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를 뭐라고 그런다? 지역 변수. A는 메인에서만 통용됩니다. K는 서브라고 하는 함수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 네,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코딩할 때는 에러가 나고 막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혼란스러워서 전역 변수 선언을 하는데 아마 혼나셨을 거예요. 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2를 마치고 되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을 리턴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턴 값은 2 이상일 수 없다. 여러 개를 던질 수는 있으나 받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던지는 것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라? 없거나 한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거기다가 보이드라고 적어준다. 아시겠죠? 보이드라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적어줬던 거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티저 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여기다가 나는 뭘 하지 않겠다?
요 나중에 메인 함수의 인수 받는 것도 제가 해볼 거예요. 자, void라고 써놨으니까 이거는 메인 함수가 매개 변수를 갖지 않겠다는 뜻인데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할까요?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하냐면 운영체제가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ace라고 한다면 바깥 나가보면 ace.exe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행 파일이. 요거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이 정확하게 메인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메인 함수가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돌아갈 때 0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의 역할은 리턴 제로의 역할은 0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 이거의 역할은 이런 의미예요. 정상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0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잘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공부를 해보시면 0 말고 다른 값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리턴 제로 그러면 정상 종료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서 그 코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드 보시죠. 예, 함수 계속 그 코딩 이어가 볼게요. 그 함수의 리턴 값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코딩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코드 볼까요? 자, 함수의 리턴 값입니다. 함수 리턴 값 보겠습니다. 리턴 값. 자, 함수 만들어요. 인티저 sub 인티저 x. 그냥 여기다가 제가 여기 한 줄에다가 다 쓰면 선언과 정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x 플러스 x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인티저 a는 sub 100 했습니다. 그러면 자, a에는 자, 200이 들어 있겠죠? 자, 200이 들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봐 보세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자, 리턴 할 때 두 개를 더 한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30 하겠습니다. 30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두 개를 하겠습니다. 30, 50 이렇게 두 개를 보내면 뒤에 게 나오죠? 자, 세 개를 보내면 하나 더 보낼까요? 1000. 만 쓰다 보니까 많이 됐네요. 자, 맨 마지막에 것만 들어가 있죠. 에러나 경고는 나지 않습니다. 리턴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만 해야지 4개를 여러 개 던지면 들어는 가는데 맨 마지막에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리턴 값을 여러 개 보내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다. 아시겠죠? 자, 리턴 값은 2 이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으면 뭐다? void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자, 리턴 0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오겠죠, 당연히. 내가 리턴 0을 하면 A에 0이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맞죠? 예, 이게 리턴 제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매개 변수 없을 때 뭐라고 쓴다? void라고 쓴다라고 그랬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값을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 안 넘기고 정상입니다. 이러면 서브의 값이 지금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전달되지 않았으나 뭔가의 일은 하긴 하면서 0 가지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갈 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2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지 볼까요? 자, 경고가 떴습니다. 서브 void 매개 변수 목록을 선언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라는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나는 매개 변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갖다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쪽에서 안 받으면 되니까요. 예, 근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지 않으면 이거는 오류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여러 개의 값을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어차피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받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값을 주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하나 더 줘두면 마찬가지겠죠. 값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나는 값을 던져도 보다시피 이렇게 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void라고 썼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나는 정확하게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두 개 보내려면 이제 integer x, integer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 보냈으니까 두 개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함수의 리턴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리턴 내가 할 때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0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면 t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 캐릭터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돌아올 때 뭐를 갖고 왔어요? 문자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 c라고 출력해 보면 되겠네요. c 되시죠? 그러면 문자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실수를 보내볼게요. 자, 34.56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한번 보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더블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놔두고 한번 처리를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예, 뭔가 값이 이상하죠. 예, 출력되는 게 자, 뭐라고 떴냐면 이렇게 떴어요. 자, 봐보세요. 자, return 더블에서 캐릭터로 변환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던지는 값의 형태는 더블이죠. 요거 더블이잖아요. 더블인데 내가 던지면서 뭘로? 이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는 return 타입이 뭐다? 캐릭터라고 해놨는데 변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블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더블용 데이터가 오니까 여기다가는 DL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0.0000 나온 이유는 여기 인티저라서 그렇죠. 여기도 A도 더블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형을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던지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저장할 그릇의 형태가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을 하지 않을게요. void입니다. 그냥 인티저라고 할게요. 인티저. 그 다음에 인티저. 그 다음에 d return 30 합니다. 그러면 200과 500이 넘어갔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그 주소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소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뭐를 해볼 거냐면 A는 메인 함수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제가 여기다가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인티저 K는 500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 출력을 할게요. 어디에서? 자, 서브 함수에서 출력을 합니다. K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K의 주소예요. 주소. 자, 그 다음에 K와 K의 주소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A의 주소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주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인터에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정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A는 30 맞죠? 30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소는 A는 170만 3676번지입니다. A가 있는 공간이. 그 다음에 K는 500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500이 넣었으니까요. 500으로 초기화 시켰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번지수는 170만 3444번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서로 공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번지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내가 A에다가 40 넣을 거야 라고 하면 벌써 여기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에러난 거 보이시죠? A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K에다가 20 넣는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식별자 K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면 오류가 났고,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오류입니다. 오류. 자, A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A의 존재를 모르고요. 메인에서는 K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함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변수,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역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데서나 통용이 되는 변수, 전역 변수.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기다가 10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GG는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G를 20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메인에서도 GG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고, 저거 주소 번지수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출력을 했더니 번지수가 나왔습니다. 번지수가 나왔습니다.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은 좀 그러시겠죠? 자, 보시면 위치가 좀 달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 GG가 있는 위치 번지수가 여기죠. 그쵸. 430만 번지대예요. 430만 번지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K는 170만, 그 다음에 A도 170만.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서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X와 Y도 변수입니다. 메모리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X와 Y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 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서브에서 X, 그 다음에 Y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와 Y도 출력이 됐는데 뭘 알 수 있냐면 번지수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번지수가 여기도 비슷하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슷하다. 이게 사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얘네들이 있는 공간을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메모리에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리턴 값은 둘 이상일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한 개거나 없거나예요. 리턴 값은 여러 개를 던질 수는 있으나 하나만 저장을 할 수 있다. 리턴 값이 없으면 보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했고 어디에서나 사용이 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턴 값 기억나세요? 자, 함수가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값, 이걸 뭐라 그런다? 함수의 리턴 값.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보면 리턴 값은 둘 이상일 수 없다. 기억나시죠? 없거나 한 개거나예요. 값을 여러 개는 던져도 실제로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는 공간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는 내가 던질 수는 있으나 실제로 저장되는 건 하나예요. 자, 여러 개 던져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자,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걸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그랬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알아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게 전역 변수였어요.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 하기는 편해도 이거 전역 변수는 실제로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좀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 더 계속 해 가시다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인티저 A 30 전역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티저 메인 여기 안에 또 인티저 A 20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A에다가 100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에 100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A에 100이 들어갈 건지 이거예요. 이럴 때는 가까이 있는 거. 내 동네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 다음에 보이드는 뭐였어요?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없으면 보이드. 그 다음에 값을 리턴하지 않으면 리턴 타입이 보이드였었어요. 아시겠죠? 자, C 언어에서 3강, 4강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5강에서는 이제 실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